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구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2025년에 11월 16일 토익 대비 RC 적중 예상 특강 하는 날입니다. 자, 일단 우리 해설을 듣기 전에 문제부터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는 어디냐면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토익 게시판, 토익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다운받아서 문제 풀고 시간 재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해설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거두절미하고 1번 문제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01번입니다. 직전 달 기출 포인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이죠. 자, 그러면 ABCD 보기를 보니까 전치사 어휘 선택 문제예요. 여러분 제 수업의 시그니처인데 문제를 풀 땐 무조건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서 푼다라고 해서 로직 플로우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 어휘 문제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요것과 어울리게 될 텐데 어휘 문제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고 할 겁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한테 연락을 주세요라고 지금 명령문 쓰고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 extension 하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내선 번호라는 뜻입니다. 우리 내선 번호 423으로 연락을 주세요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뒤를 보니까 further assistance, 그렇죠. 추가적인 어떤 도움을 위해서 내선 번호 여기로 전화를 걸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치사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뭐냐? 이걸 한국어로 넣어서 풀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전치사 to는 뭐뭐로, 뭐뭐으로란 뜻이 있죠. 선생님 그러면 내선 번호 423으로 선생님 내선 번호 423 통해서 아니 다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생각하세요. 한국어를 기준점으로 영어를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한국어를 여러분 해석이 된다고 해서 영어의 규칙이건 뭐고 다 무시하고 한국어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한다? 이 내선 번호와 함께 쓰이는 주로 전화번호, 내선 번호 그리고 주소와 함께 쓰이는 전사 표현을 알아둬야 돼요. 그 전치사는 뭐밖에 없다? 앱밖에 없습니다. 정답 D번이에요. 됐어요? 그럼 한국어로 의로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에서 이 내선 번호라는 거, 전화번호라는 걸, 주소라는 걸 어떤 거와 함께 쓰는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 at은요. 어떤 특정 시점이나 특정 어떤 지점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연락을 하는 거니까 그 번호로 연락을 하는 거니까 특정 지점,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t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치사 to를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람이 나오겠죠. 우리 편지 쓸 때 어떻게 써요? 여러분 저한테 편지 써주시겠어요? to 자연 이렇게 쓰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from 누구로부터 학생 이렇게 여러분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쓰는 to예요. 내선 번호는 위치 수단 개념이라서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 연락할 수는 있어도 됐습니까? 그런데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을 경유할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rough my assistant. 야, 내 조교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 제 비서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머릿속에 넣어 놓다가 정답으로 나올 때, 문제로 나올 때 바로 정답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할 때 우리 홈쇼핑 안 들어보셨어요? 자, 여기로 저기 전화 주세요. Call me at 555, 뭐 777, 뭐 이런 거. 우리 미국 뭐 홈쇼핑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at이라는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참고로 about은 뭐뭐에 관해서 내용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맥이 아니니까 당연히 about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102번 문제 가볼까요? 자, ABCD 문법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네. 문법 문제면 동사부터 찾을 건데 intend라는 동사가 있죠. 뭐뭐 할 의도이다. 그런데 뒤에 to가 붙어 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 to가 무슨 to인지는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to는 투부정사네, to는 전치사네 알 수 없어요. 단 intend와 함께 동사 붙어 있는 이 to는요. 당연히 투부정사의 to겠죠. 왜? 우리 intend란 동사 또는 decide 또는 fail 또는 manage 또는 hope, want 같은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뭐로 취할 수 있다? 목적어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의도하다, 결정하다, 못하다, 우리 또는 뭐 가까스로 뭔가 해내다 또는 희망하다, 원하다 같은 표현 투부정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셔야 돼요. 빈칸 뒤에도 동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겠죠? A, B, C, D 중에 동사인 거 A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걸 동사로 많이 못 보던데 en으로 끝나면 동사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넓히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우리 broad는 무슨 뜻이죠? 형용사로 넓은이란 뜻이고요. 당연히 ly 붙었으니까 부사고 broadening은 ing 형태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까? 동사 원형 A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10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갑시다. 여러분, 또 문법 문제인데 A, B, C, D에 일단 동사로 보이는 게 없어요. 물론 credit이 가끔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빈칸 앞으로 더가 있고 뒤에 전치사로 끊어져 있네?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그렇죠. 명사밖에 못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왜? 관사와 함께 명사가 쓰여서 뒤에 전치사로 끊어진 형태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명사가 여기서 두 개나 존재하네. 일단 A번, B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C번, D번이 명사인데 C번 무슨 뜻? 공로 또는 인정 또는 공적 또는 신용 이런 류의 명사입니다. 근데 creditor 무슨 뜻? 채권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 명사 찍을래? 아니면 사물 추상 명사 찍을래? 선택 문제죠. 무조건 뭘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문맥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볼까요? architecture firm 주어죠. 그러면 이 건축회사, 요 LV라는 건축회사는 was given, 받았다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그렇죠. 모든 the units at Chase Tower in record time. 그렇죠. 뭐한다? 모든 어떤 건축물들을 판 거에 있어서 뭐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밑에 정리해놨어요. was given the credit for 뭐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채권자를 받을 수는 없겠죠? 정답은 C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문맥을 통해서 공로 그리고 이런 표현들도 그냥 하나로 통째로 알아주시면 좋겠지만 이걸 몰랐다 할지라도 문맥을 통해서 공로, 공적, 인정 이런 류의 뜻으로 문맥을 잡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0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보니까 와, 이거 다 무슨 문제? 동사 형태가 바뀌어 있죠. 자, 제가 동사끼리 형태 선택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하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수태시를 파악하셔야 돼요. 수부터 파악해 볼까요? 주어가 단수예요. 단수, 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 오케이. 태가 볼까요? 질문, A와 B번, D번은 수동태예요. 그렇죠? B 플러스 PP가 있으니까. 그런데 C번, 얘는 B 플러스 PP가 아니니까 능동태네. 그러면 여기서 정답 나오거나 아니면 보기 하나가 지워지겠죠. 능수동 선택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어와의 관계를 봤으면 좋겠어요. 주어와 의미적 관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목적어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 이러지 말고요. 그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원리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우와 100만 달러 이상의 그렇죠 비용을 땡땡 했다? 잠깐만 뭐야? 비용이라는 목적어 뒤에 있잖아요. 돈. spend란 동사의 특성상 뒤에 목적어 자리에 당연히 돈이 올 수 있죠. 당연히 이 돈을 이 회사가 쓰게 될 거다. 소비하게 될 거다. 능동의 뉘앙스가 어울리네? 정답 C번밖에 안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능동태 수동태 문제에서 정답은 나오는 겁니다. 되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구문 하나가 있어요. 질문 드릴게요. by the time이라는 접속사를 정리할 건데 여러분 이거 다 접속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by 따로 the 따로 time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뜻이 뭘까요? 뭐뭐 할 때쯤 또는 뭐뭐 할 때까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가 있고 여러분 are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지금 동사 자리에 뭐가 나왔냐면 현재 시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를 묘사하고 싶을 때 미래 시제를 그대로 쓰지 않고 뭐로 쓴다? 현재나 현재 완료로 바꿔서 쓰는 문법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묘사하고 싶을 때 현재나 현재 완료로 바뀌어져 있다? 지금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by the time이 있고요. 그 부사절 속에서 are이라는 현재가 있는데 얘가 모습은 현재지만 그러면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얘를 보고 미래임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야, 보수공사가 are completed next month. 벌써 next month도 붙어 있잖아요. 다음 달에 끝날 때쯤 이렇게 해석하겠죠.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현재로 쓰는 이유는 뭐다?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를 묘사하고 싶을 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현재나 현재 완료로 바꾼다. 그러면 이게 미래 다음 달에 끝날 때쯤 그 회사가 여러분 이게 100만 달러 이상을 소비하는 게 될 거다. 아직 100만 달러 이상을 소비는 안 했는데 다음 달에 끝날 쯤이면 그때까지 비용을 합산하면 100만 달러 이상을 쓰게 될 거라는 미래 완료 시제. 정답은 C번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문제로 풀었지만 수태시 순서대로 풀다 보니까 시제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됐어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돼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10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대명사 선택 문제예요. 질문. ABCD 대명사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전치사 for 뒤에 명사를 쓰라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니까 of you는 그냥 괄호 쳐서 수식어죠. 그런데 웃긴 게 관계대명사 후절로 꾸며주고 있네? 그러면 you를 꾸미는 건 아닐 거예요. 참고로 후절이 인칭대명사를 꾸미진 않습니다. 그럼 뭐 한다?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미는 거겠죠. 근데 웃긴 거 갑자기 전치사의 목적격 자리에 they 못 들어갑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선생님, them은 될 수 있잖아요. 네, 될 수 있는데 여러분, them, of, you, who 여러분 이런 관계대명사의 꾸밈이나 of 플러스 명사와 붙어서 쓰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인칭대명사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일반적인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볼게요. 너 뒤에 보니까 who cannot make it at the scheduled time. 질문 드릴게요. 관계대명사 후절의 꾸밈을 받으면서 이러한 땡땡 사람들을 위해서 존 넬슨이라는 사람이 너를 그렇죠 7시쯤 픽업할 거야. 즉 뭐 할 수 있는 사람? 예정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뭐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 어떨 때 어떤 대명사를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쓰죠? those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those가 되는 거예요. these는 그러한 뜻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these who 이런 형용사의 꾸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those 같은 이런 대명사는 예외적으로 이런 관계절 같은 형용사의 꾸밈을 받거나 진짜 일반 형용사의 꾸밈을 받거나 아니면 분사 형태의 형용사의 꾸밈을 받거나 아니면 전치사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예시입니다. Those in the room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류의 꾸밈을 받아서 뭐뭐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사람들의 들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우리 들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기출 변형 문제 하나만 더 갈게요. those와 anyone의 선택 문제가 나와요. 선생님 anyone은 누구든지란 뜻을 가지고 있던데요. 맞아요. 그러면 누구든지인지 한 사람들인지 이것만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긴 좀 힘들 수 있어요. 뭐뭐한 사람들 찍을래 누구든지 찍을래 한국어로 이걸 구분하는 맥락을 주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법적인 차이가 있죠. those는 복수 취급, anyone은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anyone과 연관된 동사들은 다 단수 동사, 뭐 is나 was 같은 단수 동사 같은 것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nyone과 those를 선택 문제로 내면 단복수를 구분하는 문제라는 거 그거까지 기억하고 갈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106번 문제 가겠습니다. 106번. 자, convince에 알맞은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A와 B번은 동사죠. 물론 C번은 동사도 되고 형용사 기능도 되죠. 분사로 보면. 그리고 D번은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빈칸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빈칸 뒤에 reason이라는 명사가 있네? 그럼 꾸미는 적어도 일단 동사 자리는 아니겠죠? 그럼 꾸미는 형용사? C번, D번의 형용사밖에 없네요. ing, pp, 분사. 됐습니까? 그런데 관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로 명사를 이렇게 꾸밀 건데 이거는 빨리 갑시다. 이 명사 입장에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convince 뜻이 뭐죠?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유라는 명사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어요? 안녕, 난 이유야. 난 납득됐어.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설득시켜줄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하나의 형용사 표현으로 많이 쓰죠. 별표 치시고 이건 암기합시다. convincing, 아예 형용사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설득을 시켜주는 거니까 설득력 있는 이란 형용사예요. 정답은 그래서 D번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ly가 붙어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부사.
여러분 설득력 있게라는 부사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됐어요? 근데 동사로서 쓰였을 때 단어 정리 좀 하고 갈게요. 필기해놨죠? convince를 동사로 쓰면 일단 뒤에 목적어 자리에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가 주로 나와요. 그걸 주로 제가 A라고 그냥 임의상 지칭을 할게요. 그런데 이 뒷자리에 신기하게도 convince는 목적격 보어 자리로서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 목적어 자리로서 명사절을 쓰기도 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5형식, 4형식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convince가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어떻게 해석되는지만 우린 잡으면 돼요. A라는 사람에게 이 동사 원형하도록 설득하는 거고요. A라는 사람에게 이 명사절 이하의 내용을 설득시켜 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 명사절이니까 주로 대절 같은 거 많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convince의 동사의 특성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원어민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지 convince는 4형식 동사이고 convince는 5형식 동사야. 이 형식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07번 문제입니다. 명사 어휘 선택 문제입니다. 자, 어휘 문제 로직 플로우 정리할게요. 제가 매번 수업 시간에 말합니다. 어휘 문제는 무조건 뭘 파악한다? 문맥을 파악해서 키워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한국어로 일부분만 봐서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대체물, 긍정적인 치료, 긍정적인 우선권 이렇게 일부분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휘 문제 풀이법 첫 번째, 품사부터 체크하세요. 명사 어휘 문제다. 그리고 보기 보지 마세요. 보기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문맥 파악하고 키워드를 연결만 하기만 하면 돼요. 원샷 원킬로 골라낼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씨가 깜짝 놀랐대요. 뭐에? 어떠한 땡땡, 이 긍정적인 명사의 땡땡 해서 놀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로부터? 그의 직원들로부터. 뭐에 관련해서? Regarding the new dress code policy. 새로운 드레스 코드 정책에 관련되어서 그의 직원들의 긍정적인 땡땡에 놀랐대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한국어로 안 보고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문맥 파악하세요. 그러면 어떤 드레스 코드가 새롭게 바뀌었는데 직원들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땡땡에 놀랐다. 직원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좋다라고 말을 했거나 그리고 좋다라고 반응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맥락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A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긍정적인이란 형용사만 보고 A, B, C, D를 대입해가면서 풀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풀면 더 헷갈려요. 이걸 하나하나 넣으면 더 헷갈리고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문장 빠르게 읽고 문맥 파악해서 한 번에 연결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풀고 되게 빨리 풉니다. 됐어요? 오케이. 어휘 문제 로직 플로우입니다. 됐나요? 긍정적인 반응에 놀랬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substitute. 우리 명사로 대체자, 대체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 사물이 다 된다는 거고요. treatment. 우리 치료, 대우. preference. 우선권이라는 뜻이죠. 또는 선호.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8번. 와, A, B, C, D 딱 보니까 다 접속사 선택 문제예요. 그럼 접속사라면 이 부분부터 뒤에까지가 하나의 문장 절로 묶여야겠죠? 왜? 다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잖아요. 근데 이거 무슨 절인지 판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게 무슨 절인지 알려면 문맥을 좀 봐야 돼요. 질문. 지금 명사가 있어요. 근데 뒤에 또 명사절을 집어넣을 수 있나요? 못 넣습니다. 그런데 what은 명사절밖에 못 이끌어요. 그럼 얘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가 여기까지 문장이 끊어져서 부사절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얘가 여기까지 끊어지고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기 부사절도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문맥을 봐야겠죠. 볼게요. 요 회사가 여러분 노력하고 있대요. 만들어내려고. 새로운 근무 환경을 만들어내려고요. 뒤를 보니까 직원들이 느낀대요. 편안함을 느끼는 근무 환경 아닌가요? 벌써부터 의미 자체가 얘 앞에 있는 환경을 꾸미고 있죠? whether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who.
얘가 형용사절을 이끌 수 있는 건 맞는데 물론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벽한이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체크할 게 있어요. 환경,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꾸미죠? 여러분 얘는 관계대명사로서 사람만 꾸밉니다. 그럼 뭐야? 로직 플로우대로 보기를 지워가면서 구조를 보다 보니까 정답이 D번밖에 없네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D번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Where? 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관계부사 뭐가 있죠? 장소를 꾸미는 where 있고요. 시간을 꾸며주는 when절이 있고요. 이유를 꾸며주는 why절이 있죠. when, where, why가 형용사절 접속사로서 이런 시간, 장소, 이유를 꾸밀 때 쓸 수 있고요. 뒤에 문장 구조는 웬만하면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이 새로운 근무 환경을 만들려고 굉장한 노력 중이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10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칭대명사 문제. 자, 인칭대명사 문제는 무조건 뭘 물어본다? 문장의 구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는 누가 결정짓냐면 동사가 결정짓습니다. 그럼 일단 빠르게 동사부터 찾아볼까요? 갑시다. 여러분 대부분의 비평가들 주어겠네요. 그리고 후절로 끊어져 있고 요거 동사겠네요. 동의했대요. 비평가들이. 근데 어떤 비평가들이냐면 그렇죠? 그 배우의 그렇죠. 연기를 봤던 비평가들 대부분이 동의했대요. 대절 이하를요. 그럼 대절에서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겠네. 자,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것부터 지워볼까요? 여러분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소유격 형태는 그냥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B번 볼까요? Theirs, 소유대명사,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그들의 것을 가리키는 게 있어야 되고요. they는 주격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they가 가리키는 게 있어야죠. 앞에 지칭하는 명사를 꼭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it이 들어갈 거면 뭐 사물의 형태에 앞에 뭔가 지칭하는 게 있어야겠죠. 됐어요? 그럼 문맥을 한번 볼까요? was unforgettable. 여러분 잊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동의했대요. 뭘 보고? 그렇죠. 배우의 연기를 보고 그리고 그 연기가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 영화 좋아하세요? 저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연기 제가 참고로 이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최민식 배우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기 그 연기가 잊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동의했다는 거니까 여기 연기를 지칭하는 말 그렇죠. D번이 들어가야겠죠. 사물 명사를 지칭해서 주격의 형태로 is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1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죠. 자, A, B, C, D 한번 볼까요? 전형적인 로직 플로우로 구분할 수 있는 보기네. 자, 보기부터 보면서 기준점을 잡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A번 동사 아니에요. 그런데 B, C 동사입니다. 그리고 D번 동사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되죠?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일지 아닐지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볼게요. 자, 앞에 보니까 just two product 주어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made 동사는 아니겠죠? 왜?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 한다?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덩어리겠죠.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 동사 자리다. 됐어요? 그러면 A번, D번 불가능합니다. 동사끼리 선택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수, 태, 시 갈게요. 주어, 복수, are, have 둘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태 갈게요. 태, 둘 다 뭐야? 능동태네?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시제 문제죠. 그럼 빨리 시간적인 개념 찾을게요. 갑시다. Over the past decade가 보여야 돼요. 지난 10년 동안. 저보세요. 지난 10년 동안이래요. 그냥 10년 동안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죠. 됐어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 C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럼 지난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단지 딱 그 두 제품들이 뭘 만들어냈다? 그렇죠. 대량의 이익을 만들어냈다. The bulk of 대부분의 또는 대량의란 뜻이죠. 됐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이런 over the past decade 지난 10년 동안 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for도 있고 over도 있고 in도 있고 during 같은 표현들. 그렇죠? 지난 뭐뭐 동안이란 뜻으로 쓰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since 있죠. 그렇죠. since가 접속사든 전치사든 뒤에 과거를 지칭하는 말과 함께 어울려져서 since 2000년, 2000년부터 지금까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이는 표현이고 10월 달에 for 정답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자, A, B, C, D 보니까 동사가 없어요. 자, 질문. 동사가 없으면 이 자리 동사 자리는 아니죠? 그럼 빨리 동사 찾으세요. 어디서? 지문 속에서. will continue 있네요. The vehicle. 이 차량은 계속 할 겁니다. 기능을 작동을 할 거래요. 근데 뒤에 보니까 even 부사 under the most extreme conditions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 수식어구네. 그런데 작동하다라는 이 동사 자동사입니다. function 자동사로서 작동하다. 참고로 요거의 반대말이죠. 오작동하다라는 말 뭘 쓸까요? 우리 mal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malfunction, function은 안 쓸게요. 접두어로 mal, 뭘 아니에요. malfunction. 참고로 function 작동하다 자동사, 작동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malfunction 오작동하다라는 자동사 또는 오작동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그러면 자동사 아닌가요? 그럼 이 자리에도 뭐예요? 수식어구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동사를 뒤에서 꾸밀 수 있는 수식어? 부사밖에 없습니다. reliably. 됐어요?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됐나요? 그럼 극도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신뢰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작동을 계속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리할게요. 부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자동사는요, 앞뒤에서 다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동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가 뒤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타동사도 앞뒤에서 꾸밀 수 있는데 앞에서는 그냥 꾸미시면 돼요. 그런데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붙어 있죠. 뒤에서 꾸밀 땐 웬만하면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를 끼워 넣지는 않아요. 물론 예외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보통은 목적어 뒤쪽으로 가서 저쪽 앞에 있는 타동사를 꾸미도록 할 겁니다. 자동사를 꾸밀 때와 타동사를 꾸밀 때 부사의 위치 문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12번 문제 가볼게요. 와, 또 무슨 문제? 또 접속사 문제 나왔네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이 자리가 접속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절로 묶이죠. 그럼 그게 명사절일지, 형용사절일지, 그리고 부사절일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문맥을 봐야 됩니다. 고객들이 이 웹사이트로 간대요. 뭘 다운받기 위해서? 또 다운받기 위해서? 디지털 쿠폰스. 그렇죠? 쿠폰 다운받으려고. 그런데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명사절을 또 쓸 수 있어요? what은 명사절밖에 못 이끌어요? A번 지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부사절일지 형용사절일지부터 먼저 파악해 볼까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비어 있어요. 목적어가 비어 있는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면서 사물명사를 꾸미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찍으라는 거죠.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물, 쿠폰, 장소, 시간이 아니니까 웬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번, C번 중에 B번, who는 누구? 사람을 꾸며야 돼요. 아까도 그래서 안 됐잖아요. 지우셔야죠. C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주어가 비어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비어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이겠죠? 그래서 사물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문장을 이끌 수 있어요. 가볼까요? 즉, grocery store nationwide, 그 국내 전역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여기로 간다, 웹사이트로. 됐습니까? 관계대명사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되나요? 13번 문제. 일단 A, B, C, D 보니까 선생님, C번은 동사가 아니네요. 근데 얘도 동사가 아니고요. 얘도 뭐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근데 A번은 동사네요. 그쵸? 그러면 구문을 좀 봐볼게요. 빈칸 앞뒤를 보니까 쉼표로 끊어져 있고 이거 그럼 수식어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동사부터 튀어나와 있네. 여러분, 빈칸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또 있어요. 앞에도 동사가 있어요. 그럼 뭐는 있어야 돼요? 접속사. 질문. 원래 여기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뭐 된 걸까요? 생략됐겠죠. 그게 논리적인 흐름을 떠올리는 방식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생략된 거겠죠. 그럼 어떨 때 주로 생략이 되냐? 그렇죠. if절에서의 if가 생략이 되죠. 그럼 원래 문장을 써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원래 문장이 뭐냐면 if가 있었고요. 주어가 있었고 had가 여기 뒤에 동사로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빈칸이 지금 뚫려 있는 거예요. 원래 문장으로 보면 확 이해가 되죠.
had was approved.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had ing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야? had pp, had been pp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 이거 무슨 문제예요? had pp 능동태, had been pp 수동태 선택 문제입니다. 능동 수동만 파악하면 돼요. approve 승인하다. 가볼게요. 이 브레인스터그로의 판매가 승인이 되었었더라면 뭔가를 승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가. 이 판매가 승인이 되었었더라면 it would have been 이 회사의 가장 큰 판매되었을 거다. to date 하면 이제껏 여러분 날이 온 거니까 지금까지란 뜻이겠죠. 지금까지 중에 가장 최고의 판매였었을 건데 승인이 되어졌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고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동태인 형태 D번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어떤 논리의 흐름이 있었다? 동사가 있는데 또 동사가 있어? 접속사가 없네? 그러면 생략됐구나. 아, 가정법 if 도치 구문이구나. if라는 접속사가 생략된 후에 주어 동사를 뒤바꾸는 거죠. 됐어요? 그럼 원래 문장을 떠올려 보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 had가 있었고 had 뒤에 쓰는 빈칸을 찍는 거죠. 그래서 ing was 안 됐고 능동 찍을래 수동 찍을래 능수동태 선택 문제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의미상 수동태가 어울리니까 D번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의 confidence, 우리 자신감이라는 뜻 많이 알고 있죠? 그럼 어쨌든 여기 동사는 없습니다. 그럼 빨리 동사 찾으세요. 바로 있네 앞에. remain 무슨 동사? 비동사와 비스무리한 형태를 가지죠. 물론 이다, 남아있다란 뜻이지만 비동사든 remain이든 뒤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주격 보어가 나와야 되죠. 이 자리 보어 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진들이 땡땡한 채로 있었다. 즉 자신감이 있는 채로 있었다. 질문.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명사 보어를 쓰고 싶을 때는요. 동격의 상황일 때밖에 안 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자신감이에요? 말이 안 되죠. 형용사 보어는 어떨 때 쓴다? 그렇죠. 이 주어의 주격 보어로서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거죠. 굉장히 이 사진들이 자신이 있었다라는 표현이겠죠. 정답은 D번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선생님 이거 뒤에 대절은 뭔가요? 아니 이형식 동사라고 여러분 외우셨을 텐데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가 나오고 왜 명사절이 또 나와요? 이건 목적어인가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장을 자꾸 다 2형식, 3형식, 4형식 이런 형식에 넣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형식 이외에 이런 구문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쓰고요. 이 형용사와 연관해서 쓸 수 있는 대절, 명사절을 충분히 뒤에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젠킨스 씨가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신 있어 했다라는 거죠. 그 자신 있어 하는 이유를 지금 대절 이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confident, sure, aware, certain 이런 형용사들은 비동사 뒤에 쓰이면서 대절 여러분 뒤에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대절 이하의 내용을 확신하다. 대절 이하의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다. 대절 이하의 내용을 확신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구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여기 정답 찍는 데는 무리 없으셔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15번입니다. 자, 이 문제 보기에서 기준점을 잡을 거예요. 로직 플로우, 보기를 분석할 건데 A번, 접속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B번,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C번, D번 똑같이 접속사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빈칸이 접속사인지 아닌지부터 우린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동사가 적어도 2개 이상은 있으면 접속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 동사 있고요. 그런데 전치사 to가 있어요. 전치사 to 뒷자리에 무슨 자리? 명사 자리 아닌가요? 근데 그 명사 자리에 can identify라는 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이 나와 있네. 명사절, 그리고 그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명사절 접속사 찍으라는 거겠죠. 일단 B번 죽어도 안 됩니다. 됐어요? 그럼 A번 명사절 접속사 가능해요. C번 명사절 가능하고요. D번 명사절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완벽 불완벽 따져볼까요? 아니에요. 완벽 불완벽보다 얘네의 뜻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완벽 불완벽으로 모든 접속사를 구분할 수도 없어요. 참고로 whose 같은 접속사들은 어떻게 쓰이죠? 관사가 없는 명사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빈칸 뒤에 아무것도 관사가 없는 명사가 없어요. 동사부터 이렇게 문장이 튀어나와서 whose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whose는 관사 없는 명사가 붙어 있는 채로 뒤에 주어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동사부터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 불완벽을 떠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whoever, whatever,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사람인지 사물인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미 파악하면 끝나잖아요. 가볼게요. 회사가 제공할 거예요. 캐시 보상을요. 여러분 캐시 보상을 누구한테, 벌써 누구라는 말이 나오죠? 한국어도. 사람한테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C번이 끝이죠. 문맥을 보시고 접속사의 뜻을 이해하세요. 그럼 원어민들이 보지 않는 완벽 불완벽에 왜 거기에 심취해서 보려고 하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됐어요? 의미를 파악하세요. 그럼 심각한 결점을 발견해낼 수 있는 누구든지에게나 다 캐시 보상을 해줄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코드에 심각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누구든지에게나 여러분 이 보상을 해줄 거라는 문맥이겠죠. 됐어요? whoever, 누구든지라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됐습니까? 1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와,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볼게요. because of 전치사죠.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in order to의 to는 무슨 to일까요? 맞아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투부정사의 to입니다. C번 even if는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죠. given that 부사절 접속사로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뜻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accommodate 누가 봐도 동사 원형만 나와 있잖아요. B번이죠. 무슨 뜻이죠?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슨 뜻?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됐어요? 그러면 예산은 증가되어져야만 합니다. 10%만큼. 뭐 하기 위해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어려움을 포용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in order to의 to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투부정사지만 가끔 due to와의 선택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 due to의 to는 뭘까요? 전치사죠.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뒤에 acc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빈칸을 뚫어놓고 in order to 찍을래, due to 찍을래 선택 문제. 자, 제 수강생들은 이 질문 알 텐데 이 질문의 의도를 알 거예요. 자, 맞춰보세요. access가 있네? 위에가 정답이에요? 아래가 정답이에요? 모른다가 정답이죠. 왜? 아니 선생님, access 동사 아닌가요? 그래서 저 위를 대답했는데 또 어떤 분은 선생님, 접근 권한이란 명사잖아요. 그럼 due to 밑에 전치사. 그럼 왜 답이 이게 아닐까요? access 그 자체가 형태가 똑같은 채로 동사, 명사가 다 돼요. 동사로 쓰이려면 타동사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in order to가 정답이겠죠. 어딘가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데 명사로 쓰일 때 얘가 어떻게 쓰이는 줄 아세요? 뒤에 전치사 to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로의 접근 권한이라고 쓰여요. 그럼 어딘가로의 접근 권한 때문에 그럼 due to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형태만 보고 문제 풀지 말라는 거예요. 토익도 언어예요. 영어. 문맥을 보시면서 이 access가 어떻게 쓰여있는지를 이해하시고 access만 그냥 시야가 들어와서 그냥 in order to 또 어떤 사람은 access 명사로 보고 due to 이렇게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킬로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읽으세요. 문장을. 문맥 파악이 필요하면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7번 파트 5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Dance, unique, superior 그리고 ready 이런 형용사 선택 문제인데 뒤에 원을 꾸미겠죠? 그러면 어휘 문제는 보기 보지 말고 문맥 파악해서 키워드 연결하라고 했어요. 가볼게요. 자, 비록 C900 스마트폰이 has many good qualities 굉장히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 특징, 여기선 qualities 특징이라고 할게요. 장점, 특징들이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though는 상반대주죠. C10
다른 모델이네. C10은 is the blank one of the two. 질문 드릴게요. 그 둘 중에 둘이 뭐예요? C900과 C10. 요 둘 중에 이 C10이 더 뭐하다? 얘도 장점이 많긴 한데 얘가 더 많다 아니에요? 그럼 더 좋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한국어로도 이걸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 문맥을 잡고 보기를 보세요. 정답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가 빛이 나면서 보이게 될 거예요. 어휘 문제는 대입이 아니라 무조건 위에서 문맥 잡고 내려와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superior, 더 월등하고 더 우수한이란 형용사 표현입니다. 됐어요? 정답은 그래서 C번이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B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비교급의 느낌이 없어요. 오케이? 그냥 둘 중에 독특한 하나이다가 아니라 둘 중에 더 월등하고 좋은 거다. C번으로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일부분만 보고 정답을 맞추면 B번을 찍기 쉽상이라니까요. 아니면 고민을 해서 시간이 소비되거나. 됐어요? 문맥 자체가 얘랑 얘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superior, 비교급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OR로 끝나는 비교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17번이었습니다. 문맥 파악하세요. 오케이, 파트 6 갑시다. 점수 잡는 Hackers.